여러분, 제가 정말 안전하게 운용 가능한 잃지 않는 투자법을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드린다면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포트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의 대다수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모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잃지 않는 투자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제입니다. 실제 유명한 투자자들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기에 건방지게 숟가락 얹은 대배당 포트가 나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주제로 하는 책이나 유튜브 영상 정말 많은데요. 자주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말 그대로 부자들은 투자를 하되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전마진과 목표 수익률, 자산의 배분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외면하고 종목이나 자산의 배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학개미들의 최근 한 달간 매수한 종목, 그리고 7월 말 시점 보유 종목을 보게 되면 종목을 분산할 수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는 찾기 어렵고 3배 레버리지와 급등하는 기술주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매도 종목에도 똑같이 상위에 랭크해 있습니다. 많이 샀다가 많이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관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투자자들 중에 채권으로 안전마진을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자산 배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과 채권, 금과 달러를 조합하는 방식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런 전략의 핵심은 수익을 낼 때는 조금 덜 벌고 손실을 볼 때는 조금 덜 잃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시장에 머무르는 장기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먼저 저 대배당의 포트폴리오는 안전마진을 가져가면서 가치 대비 하락한 종목을 한 번에 대량으로 매집하는 가치 투자를 선호합니다. 때로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주를 장기간 모아가는 성장 투자자의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과 채권이자, 즉 안전마진은 지난 5년간 3번의 급락장에도 적극적으로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었던 심리적 방어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증시 하락으로 평가 차익이 감소해도 정해진 날짜에 현금 흐름은 꾸준히 발생하게 되니 세일 기간에 수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슈드와 한국판 슈드를 포함한 배당 ETF가 30%, 브로드컴을 대표로 한 기술주 13%, P&G, 스타벅스, 코카콜라와 같은 소비재 10%, 에너지는 엑슨모빌만 들고 있습니다. 9%, 리얼티 인컴과 맥쿼리 같은 리츠 섹터 8%, 에브비, 유나헬, 존슨앤존슨과 같은 헬스케어주 8%, 기타로 통신, 금융, 커버드콜이 8%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는 단기 채권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개인이 채권 사는 게 까다로웠는데요.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장외 채권과 국내외 채권 ETF를 모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연 3에서 4% 정도로 안전마진을 가져가고 있으며 단기채는 유동성이 좋아서 조정이 올 때마다 주식 비중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짧은 식견이 이분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제 포트폴리오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의 가르침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필립 피셔는 무려 1958년에 성장주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대중화시켰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장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반세기 이상을 앞선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대학생 때 어떤 금융 자격증을 공부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CFA 준비하려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을 읽어보면 좋다고 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빌렸는데 전공서적 뺨치는 내용에 한번 놀라고 이게 1930년대에 쓰여진 책에 2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CFA는 안 하고 CFP라는 시험에 합격했는데 커리어 시작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바람에 인증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때 배운 게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책 이야기만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원금 손실이 한 번도 없이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느낌이 드는 문장인데요. 이런 투자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투자자들 또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돈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한 벤저민 그레이엄은 대공황 때 거의 파산할 뻔했습니다. 저는 잃지 않는 투자의 진짜 의미를 워런 버핏의 2023년 주주 서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한 문단에 정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버크셔는 평균적인 미국 기업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구적 자본 손실의 위험을 낮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크셔에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영구적 자본 손실을 감수하지 말라. 미국 경제는 복리의 힘 덕분에 평생 동안 몇 번의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심각한 실수를 피하기만 해도 충분히 보상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안이 느껴지지 않나요? 투자가라고 하기엔 문학적이고 문학가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실용적입니다. 버핏은 이처럼 영구적 자본 손실을 감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버크셔 불변의 투자 원칙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영구적 자본 손실을 피해라. 즉 몰빵해서 휴지 조각 만들지 마라. 안전마진을 가져가고 분산 투자해라. 실제로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애플이나 코카콜라 말고도 BNSF 철도나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캐시카우로 안전마진을 가져가고 있으며 이전에 보험과 관련된 제 영상에서 잠시 언급한 게이코와 제네럴리 같은 보험사의 플로트라는 개념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잃지 않는 포트폴리오, 즉 영구적 자본 손실을 감수하지 않는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구독자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배당이었습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